소통의 과정을 어떻게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데 의미가 가장 있는 거거든요. 이 정책을 하든 저 정책을 하든 나는 너를 존중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제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주지 않겠어? 네, 안녕하십니까. 삐딱도크 시즌4 삐딱한 포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 도립대 조동욱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 변은영 청주시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이. 유럽 물 좀 드시고, 유럽에 좀 최근에 다녀오셔가지고, 아주, 요즘 화재, 뭐 태풍 때문에 난리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유럽까지 멀리 갔다 태풍이 확 날려보냈나 보죠, 유럽으로? 비싸이로 막. 뭐 며칠 갔다 왔어요? 6박 8일 정도 갔다 6박 8일. 왔습니다. 유럽 가서 고생하셨네. 뭐 15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강행군 하신다고 제 기사는 썼는데 어땠습니까? 다니실만 했어요? 이번에는 피곤했어요. 왜냐면은 더 3시간 정도 단축될 비행거리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통에 러시아 상공을 못 지나가고 북극해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느라고 한 3시간 정도가 걸려가지고 다리가 저려서 죽는 줄 알았고요. 근데 올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일정이, 공적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걸 소화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약간 좀 힘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의원님은 페북에 안 올렸지만 그 일행 공무원인 것 같던데 페북에 올렸더라고, 비행기표를. 근데 37번대 좌석이더라고요. 37번이면 뒤쪽 아닙니까? 가운데요? 피네어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피네어 자체가 우리 대한항공처럼 엄청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비행기요? 조그마한 비행기예요. 그래가지고 37번대도 거진 뒷번, 이코노미석 왔다 갔다 하고 도찐겠지.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연수도 잘 하셨어요? 예,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말에는 도의회 의장부터 해갖고 졸업여행을 갔다 오더니 글쎄, 욕말 먹은 졸업여행. 요번에 청주시 의원들이 수학여행 갔다는 말도 많던데. 수학여행 수학여행 좀 힘들잖아요. 근데 아니었을 것 같아. 수학여행 힘들어요. 그래요? 환경 도시도 보고,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도 보시고. 이거 가느라고 그 전에 여기 청주시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둘러보고 이제 점검하고 갔는데도 거기 가니까 약간 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게 내용적으로 더 깊이 못 들어가고 막 그러는 아쉬움도 약간 더 있었고요. 공부 더 빡세게 했으면은 정말 좋은 것들을 이제 교류하고 왔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요. 자주 다니셔가지고 또 좋은 정책을 많이 여기서 접목을 하면 근데 되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Q를 마련하고 있어요. DQ. 네. 그러니까 우리 IQ 뭐 이러지 않습니까? IQ 맷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Q, SQ, NQ 하다가 우리 DQ, 디지털 쿼션트. 이 사람이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얼마나 잘 쓰고 그런 이해도가 높으냐 이런 걸 다 지금 점수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몇 년 지나면 저 기업체 취업할 때 DQ 점수가 몇이냐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은행 같은 경우도 뭐 상고 졸업자나 경영학과 졸업자를 뽑지를 않아요. IT 전공자를 뽑고 있지. 그러니까 경영학과 지금 과목에요. 뭐 서울의 좋은 대학들이 50%가 다 IT 과목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어느 기업체든지 DQ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꼭 크게 안 가봐도 여기서 어느 정도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게. 그러니까 왜 갔냐는 거예요, 지금. 왜 굳이 가셔서 고생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살도 빠지시고. 살을 쪘어요. 쪘어요? 맨날 먹어봤자 아침 조식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옛날에는 먹더라고. 진짜 가서 보지 않으면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앉아서 뭐 지식 정보가 차고 넘치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서 써야 되는데 보고서 누가 쓰기로 했어요? 보고서는 일단은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봐야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의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편차가 되게 커요. 글쎄. 시설에 대한 문제에 방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환경은 마인드의 문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갔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만들 것이고 누수율이 어떤지 그런 거에 집착하는
저기 집행부도 있고 천차만별이라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이제 한번 이렇게 털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봐야지 이제 중심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뭐 시의회, 지방의회가 뭐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갖다 좋은 걸 의정할 때 의미 있으면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다른 의원님들 지금 기대하고 있겠네. 언제 이렇게 일단 어떻게 그게 날짜를 잘 잡았어요? 그것도 아주 추석기니까 관심이 없어. 의외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게 있어요. 전 2대 때도 못 간 의원들이 있는데 저는 2번을 다 갔다 왔어요. 행운이. 오. 그런데 요거- 해외 여행에 특화된 의원님이시구만. 그래서 하늘이 내리신 운빨이다. 뭐 이렇게. 장선배 도의회의장 한 번도 못 갔답니다. 저 요번에 의장하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 궁금한 거는 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가스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근데 원체 물가가 북유럽 물가 자체가 원체 이제 높은 지역이라 뭐 그런 것들을 아직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영향은 우리가 받았죠. 비행기를 이렇게 돌아서 가느라고 이제 영향은 우리가 받았는데 너무 저기 특징적인 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스웨덴에 그 하마비라는 도시 재생을 생태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해가 목표를 잡고 만드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맨 처음 설계부터 참석한 사람이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는 두렵지 않아. 왜? 자기들이 배출하는 뭐 오폐수 이런 걸로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다시 만들고 더우면 냉각시키고 냉각수로 사용했던 그 더운 물은 또 다시 뭐 열로 전환시키고 하나도 빠지지 않으니까 석유가 뭐 니들 전쟁에도 우리는 끄떡없어. 그렇게 자신한 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야 저런 자신감 진짜 이렇게 본받을 만하다. 그렇죠. 뭐 자립할 수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로 그런 것도 대단히 그래서 좀 의미 그 뭐 있겠군요. 전쟁의 향기를 거기서 잠깐 언급했다고나 할까? 그 이외에는 전혀 저기가 없고 느낌이 뭐 체감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일행뿐이었어요. 거의 어르신들 몇몇 이제 그 공항이나 밀폐된 데서 한두 분 정도만 있을 정도고 외국인들은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 뭐 다녀오셔서 코로나 걸렸거나 컨디션이 나쁘신 분은 없습니까? 예, 우리 단체 카톡방에 어제 도착하자마자 PCR 검사 다 모조리 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현재 다 거진다 음성 결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지. 네. 하지만 그 소개를 해주세요. 선물 사오셨는데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이게 아마 저기 뭐지? 그쪽 어디에 있는 어디? 초콜릿이랍니다. 만주 그럴 사오셨는데 별로예요. 우리나라는 안 맞나 봐. 우리나라 게 최고예요. 아니 저기 의원님 다음부터 이거 말고 현금으로 달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로 주든가. 네, 의원님 유럽 잘 다녀오셨으니까요. 다행입니다. 자, 의원님께서 유럽에 가 계신 동안에 충북도에서도 재밌는 일이 많았죠. 김영환 지사께서 이제 도의의 질문, 응답에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 가까이 계셨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예상된 질문에 예상된 답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 거리가 2개였거든요. 네. 하나는 형무성 공약, 하나는 차 없는 도청. 2가지가 질문이었고 그게 주된 내용이었죠. 근데 네. 그렇게 질문하리라고 우리도 예상하고 있었고 답변도 그리 됐길래 예상한 그대로 가요. 아무튼. 네. 그 답변이 하여튼 좀 그 시나리오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네. 동의인들 생각에 시나리오. 어떻게 뭐 뒤늦게 현장 못 보셨을 테고 평가는 네. 어떻답니까? 아니 저도 이제 그 테이라이브 가끔가다 와이파이 터질 때 현지에서 이거를 봤는데 그냥 저도 교수님 생각대로 시나리오대로 갔는데 야 이제 공무원이 써준 시나리오 답변은 답변대로 또 그 김영환 도지사가 말하는 답변은 답변대로 다 2가지 것들이 동동동동 이게 두 개의 기름이 이렇게 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는 좀 지사가 조금 거만한 태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평도 약간은 있더라고요. 이제 답변할 때. 근데 조금 저도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특히
특히 그 차 없는 도청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주차장법 때문에, 주차법 때문에 안 된다고는 나와 있는데 어제 원희룡 그 장관이 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요? 어제.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잠자고 일하는 시간 빼놓으면 4분의 1이 이동이래요. 네. 그래서 이 이동을 편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법안을 만든다. 그래서 2024년까지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타겟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도심항공교통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은 아직 그게 없으니까 지금 그렇지만 이게 조만간 나오고 편리함을 맛보면 차 안 몰다니까요. 네. 주차장 없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런 원희룡 저기 장관이 미쳤다고 어제 이런 발표를 하겠냐고.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 차선을 자율주행 자동차 차로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안으로 이제는 뭐 택시 자율주행 차를 타든 또는 자가용을 타든 지금 예를 들면은 그 뭡니까 우리 카카오 택시 그러면 출발지 목적지 치면 딱 오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예를 들면 자가용이야. 그럼 와.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가라면 집으로 가. 퇴근길에 오라면 와. 자가용도. 택시는 뭐 카카오보다 더 편하고. 그리고 이미 공항용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차 없는 도청 맞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차 안 가진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지사가 조금 빈정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 앞을 못 내다보냐는 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동의가 가. 이게 지금 금방, 아니, 미쳤다고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어제 이런 거 발표하겠냐고. 뭐 하여튼 뭐 도지사가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그 다음날 또 글쎄 페이스북에 하긴 했죠. 올리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걸 왜 해요?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거에 정치인이라 아니, 그런지.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을 내다보고 안 내다보고가 아니라 그 중앙 정치를 해보신 분이라 답답하고 왜 미래를 개척하고 못 하느냐라고 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속은 터지겠지만 지방 정치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사람들과 소통하고 부딪히면서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소통의 과정을 어떻게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데 의미가 가장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못하니까 맞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게 훈계조가 돼요. 그분의 스타일이 홍계 쪽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앞을 못 내다보느냐 하면서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힐난하는 모양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는 편집하느라고 유심히 봤는데 뭐 그런 것 같아.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치.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뭐 그런 건데 의원님 말씀은 그 마음 알 수 알아. 있도록 좀 소통을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니, 거죠. 요게 아마 저기 그 질문한 의원님도 만약에 다음 주였으면 그런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어제 모빌리티.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만들. 아마도 그렇겠죠. 네, 그럴 수도 그리고 있- 질문한 알았습니다. 의원의 생각이 거기까지 조금 미쳤겠지. 기사가 네.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생각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 정책을 하든 저 정책을 하든 나는 너를 존중해. 너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제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주지 않겠어? 이렇게 목 빼고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고. 그렇군요. 어쨌든 그 답변도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고, 하여튼 1대1로 한 거니까 못 보던 정면에서, 좀 뭐, 자신의 내공이라고 할까? 뭐, 윽박도 지르고, 하소연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근데 보면서 재밌었어요. 네, 재밌긴 했어요. 인문 네. 읽다보로 하니까. 그래서 읽는 것보다요, 훨씬 네, 낫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차 없는 도청 때문에 김영환 지사가 좀 약간 이 멈칫? 그렇게 반발이 심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동력에 좀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안 그런 것 지금 같기도 말씀드린 하고. 네. 대로 5년 내지 10년 내로 이게 현실화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아파트도 요즘 뭐 우리가 한 가구당 2.4대래요. 그러니까 거의 1인당 한 대씩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새로 질 때 주차는 막 지하 몇 층까지 만드는데 이거 진짜 앞으로 못 내다보는 거야. 앞으로 차 안 산다니까. 그런데 이제 차 없는 도청뿐만 아니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어디는 무슨 못하게. 탄소 넥서스, 그다음에 하도 용어가 많아가지고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요새. 뭐 과학문화 환경의 트리플 악셀 뭐 이런 용어들 계속 내서 김동진 삼겹살 회장님이 밑밥을 한 곳에 좀 더 줘라. 우리 이것저것 자꾸 낯선 용어를 하느냐라는 이제 저기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하신 게 있으면 잘 해야죠. 저는 뭐 무조건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익숙한 게 엄청나게 구태를 익숙하게 하고 뭐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얘기 좀 하고 부서 얘기 좀 들어보고 각계각층의 얘기 좀 들어보고 좀 이렇게 터트릴 때 해줘 봐. 그거 요구하는 건데 계속 요구하는 건데 계속 안 하시잖아요. 계속 이런 정도면은 4년 내내 계속 이런 스타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아이템이 되는 게 사실은 그 차문도청의 더 큰 이슈예요. 현금성 공약이야. 대부분 뭐 저분 민주당도 똑같았잖아요. 저도 저기 집사람 결혼할 때 뭐 해준다 결혼해서 하나도 안 해줘. 집사기 바쁘지 그거 언제 해. 원래 그런 거잖아.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그다음에 잡은 물고기에 미끼를 왜 줘. 아무튼 표 다 얻었으면 끝이야. 그게 정치야. 근데 이제 차 없는 도청 같은 경우는 시민들 뭐 이것만 내세우지 말고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사회가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장투자 시대가 와서 이 기술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니 내가 순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행을 하겠다. 좀 이런 상세한 설명이 아쉬워. 사실. 그리고 그거 하려면은 부서에 도청 내에 신성장이나 4차 산업이나 그 블록체인이나 뭐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선도도 아니야 이제는. 그거 일상 용어야.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가도 없어. 그랬는데 거기다가 무슨 자꾸 신성장 자율주행을 얘기하고 그러면 뭐해. 공무원부터 이렇게 인풋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IT를 한다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IT를 즐긴다. 지금 IT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김영환 지사가 앞으로 해나가겠죠. 뭐 긍정적으로 일단 지켜보자고. 제가 어제도 도청에 갔더니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차가 그전보다는 많아졌어요. 왜? 이제 슬슬 나사가 풀리는 그러니까 거지. 차 없는 도청은 차를 아예 못 갖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했다. 그건 아니니까. 원래부터 아니었으니까. 민원인이 많아지던 해서 점점 이제 차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하여튼 차 없는 도청 화두는 엄청나게 큰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요새 이제 김영환 지사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시종 지사 때는 정치적인 발언은 거의 안 했잖아요. 일단 뭐 페이스북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요새 뭐 이준석 얘기하더니 엊그젠가는 또 이재명 수사를 왜 못하냐 제대로 뭐 싹 공격을 하더라고. 이런 도지사의 정치적인 발언 홍준표 스타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부터 상대당이니까. 상당히 황당해요. 당당해요. 황당해요. 왜냐면은 지금 산적해 있는 도정이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중앙정치 하고 싶으시면 그 중앙정치 하실 걸 그랬어요. 유럽 다녀오셔가지고 아주 시차가 저래가지고 확 질러대는 걸로. 정신 차려야지.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SNS에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김영환 지사가 올린 것에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SNS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S, 그 다음에 N은 No. S. 그러니까 3분의 2가 동의할 만하고 3분의 1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으로 보는 거야. 이게. 과학기술도 액이라는 걸 하나 만들면 3분의 2는 인류한테 유익하지만 3분의 1은 도리 안 좋아요. 그렇게 부작용 여러 가지로. 그래서 SNS에 글 올리는 것 중에 지금 김 지사님 올리는 게 3분의 2는 제가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고 3분의 1은 안 눌렀어.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제가 보는 그냥 저는 뭐 과학하는 사람이니까 괜찮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해서 N 이렇게 가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yes 두 개에 no 하나 정도가 이제 그 정도는 되어 왔는데 준수하다. 지금 이제
준수하다? 네. 아, 지금 준수하지만 날리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올릴 시간에 제천에 어디 그다음에 단양의 도담상보 아니 뭐지 그런 데를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척박하고 그랬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그 지사님 좋아하시는 앞으로의 세대가 어떻게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영동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 그 뭐 찾아 산만리 모빌리티 찾아 산만리 뭐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되나? 나는 충청북도 와서 지금까지 지사들하고 밥 안 먹어본 적이 없는데 김영환 지사하고는 얼굴도 몰라 서로. 밥 안 그치. 먹는 데잖아요. 밥 안 먹는데요? 돈이 없나? 근데 김영환 지사가 글을 길게 쓰잖아요. 아, 길게 왜 쓰시죠. 그러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쓰신대요. 주로. 아, 그걸 쓰려면 컴퓨터 앞에 써도 20-30분은 써야 될 테니 그 길이가 일단 길고. 이번에 그 SNS 올린 것 중에 그 뭐지? 청남대를 제2의 영빈관으로 하자고 건의한 거. 뭐 좋은 아이디어라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되겠냐는 얘기도 있고 또 아픈 추억 있잖아요. 그거 뺏긴 거 아니에요? 저 전두환 때 만든 거 그게. 그래서 어쨌든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SNS에 뭘 올리면 이게 이슈는 돼 계속. 아, 이런 게 이제 좀 바람직한지 뭐 그런 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 정치 하고 싶으시면 본인 정치 하시는 거고. 서울로 그런데 아니 서울로 가셔야지. 그렇게 관심 받고 싶으시면 서울로 가셔야 되는 거고. 우리 내가 진짜 청남대 2004년에 개방할 때 그 최초의 일기 관광 안내원이었어요. 그 미원분들하고 문의분들하고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거기에 낚시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던 도시였는데 그 대통령 별장이 있다라는 하나만으로 경치는 정말 좋지만 모든 것들은 다 죽어 있었어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 몇 사람만 갖고 있고 뭐 다 살아있고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우리 품에 돌아와가지고 잘못 활용하면 우리 탓인 건데 뭐 잘못 활용하니까 제2 영부인간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잘 써서 뭐 활용을 하자 뭐 이런 건데 현실적이지냐 뭐 이런 이제 그분이 퍽도 그 도사님한테 물어보셨나? 진짜? 그분이 퍽도 쓰겠다. 아유, 진짜. 아, 그거는 저 팩트 체크를 다른 분이 하는 거군요. 이렇게 할지 말지는. 아니 근데 또 하나 괜찮은 게 지금 뭐 대통령 집무실 분원도 세종시에 생긴다 그러고 네. 국회도 뭐 분원이 세종시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세종시 와서 여기가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가능성도 있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요.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돈 내고 와서 쓰라고 그래요. 저 쓰고 싶으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대통령이 가끔씩 영빈관을 쓰게 될 수도 있고, 뭐, 외빈이 와서 쓸 경우에,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청남대가 이렇게 이 대총원 이런데 많은 제약이 있으니 좀 풀어달라.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꼼수가? 계기로,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근데 정말 지금 현 정부에 좀 짜증나는 거는 이분들이 저기 텔레비전 프로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구해줘 홈즈. 공간, 뭐 대통령실, 정부, 맨 집 타령이요. 구해줘 홈즈. 있는 집 냅두고 나와가지고. 있는 데 두고 나와가지고. 아, 특집으로 했으면 좋겠어. 구해줘 홈즈. 오늘의 대박. 아니, 나는 저기. 제목 이렇게 달아요. 그럼. 청와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려고 했더니 뭐. 못 가본 거지. 다 개방이 돼가지고 뭐, 가고 싶지가 않아, 별로. 그죠? 이기성 있어야 가는 건데. 뭔가 그럴 때 가는 건데 사실 그 정원만 개방했을 때도 그거 보느라고 대통령이 있다는 거로. 이렇게 정원을 거닐다가 또 대통령님이나 여사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거 설레면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는 그래서 저기 우리 본가가 용산구 화암동이거든요. 용산. 용산. 내가 그래서 용산고등학교 나왔어. 우와. 용산 중고등학교. 이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용산 거기 대통령실에 있잖아요. 네. 거기를 피해서 다녀. 왜 용 와대 걸린다는데? 뺑 떠서 이렇게 다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김영환 지사의 SNS 활동은 역시 활발해지고 건지는 화두는 굉장히 많아지니까 하여튼간 근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보니까 3분의 1은 긍정적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뭐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나 이런 스탠스로 오늘 오지 않았는데. 근데 사모님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누구요? 저기 저 지사님 사모님. 네. 왜냐면 만났어요? 만약에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아니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이거 저기 페이스북 이거 하고 있으면 집사람 설거지나 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모님 딱 참잖아요. 하라.
난 또. 역시 또 우리 집사람 얘기가 나와야지.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당신 이 쪼꼬리 다 당신. 아니 넓은 세상을 보고 오시더니 뭐 아주 그냥 아주 예의 바라지고. 아니, 나 오늘 이제 지사님한테 힘을 줘야지 하고 마음 먹고 왔는데 왜 생각하고 말하고 따로 놀지? 아, 진짜. 뭐 아니 중앙정치로 밀어드렸으니까 중앙 칭찬을 하셨다라고. 원래 그래요. 생각하고 그분은- 많이 따로. 그분은 중앙으로 가실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환 지사님은 그만 놔드리고 이제 또 한 분의 뉴스메이커가 생겼습니다. 점잖고 별 이슈도 없는 충북교육청 별로 뭐 이슈가 없고 또 그 뭐더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회의 간부회의 도지 저 교육감 얘기하면 보도자료가 쫙 나와요. 뭐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것도 요약 정리돼서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때는 그 뉴스를 탔습니다. 연합뉴스 변희열 기자가 그게 이제 뭐죠 간보회라면 이게 중계 방송이던데요 청내에 그랬더니 가보는 거죠. 학교 밖인가 학교 뭐 정화 활동을 열심히 하라 했더니 유순환 감사관이 아니 그거 한두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그 교육감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시 지시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은 입수를 못했습니다. 녹화를 안 한다네요. 그것도 이상하죠. 하여튼 안 그랬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나도 쓰고 딴 사람도 쓰고 어제는 KBS에서도 또 썼더라고. 그러면서 교육감이 이거 교육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류로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유수남이 윤 교육감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포인트에서 교육감이 이거 교육 현장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바뀌어오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뭐 아십니까? 저도 기사를 보고 너무 웃었어. 너무 웃겨. 웃기죠. 예, 아이를 지금 우리 애들도 다 컸어요.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보통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 있어도 요새는 학교 청소를 아이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 텐데. 아니 저는 진짜 몰라요. 진짜 안 해요 요새는. 다 안 해요. 용역업체 다. 안 해요. 애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애들은 그냥 잘 사용해요. 학교를 잘 사용하고, 그 뭐 규칙을 지키고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그러지, 학교 주변을 정화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주변, 우리 옛날에는 운동장 가서 돌도 줍고, 대야로 돌도 날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 기름칠하고. 정도면 우리 중학교 때는 용산 중학교가 남산 밑에서 있어갖고 하루는 남산에서 송충이 잡으러도 갔어. 저 그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청주 신흥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신흥 제 전교. 고향이 괴산 연풍이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는 방학 때 오래는 거예요 청주를. 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와서 그 낯질을 해서 그 이제 무심자 정화 활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했었어요. 그 방학 시작할 때쯤이나 뭐 중간쯤에 언제 불러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다 이게 청주 시내에 전역에 있는 애들 다 모여가지고 다 낯질했죠. 지금 그때도 조금 저희 부모님이 그게 뭐냐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긴 일인데 너무 황당한 일이지. 요새는 아예 청소도 안 한다 애들이. 그럼요. 근데 걷다 대고 학교 정화 활동하고 학교 주변이 지저분해요 라고 얘기 듣고 한마디 한 건 조금 시대 착오적이다 이런 겁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교육감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 보고서. 이 교육감님 그 제자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도 상당히 많은데 교육 현실을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저는 일단 거기 보니까 뭐 강하게 지시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떤 상황인데 지시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 할 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걸 좀 협조해서 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다. 그런데 다시 지시한다. 지금 뭐 김정은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건 이제는 위에 리더들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밑에서는 건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야. 제가 볼 때 그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사전에 안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 안건이 공유됐으면은 사전에 이렇게 서로 그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교육감 훈화 말씀. 거기다가
그거는 유선함- 밑에서 모시는 분들이 너무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교육감이 한 방에 보낸 거지 뭐 사실 이거 교육 현실 모르는 사실 꼰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중국 교사노조가 바로 그 다음날 성명서를 냈잖아요. 근데 여기 보좌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글쎄 말이요. 고기급 보좌진도 새로 싹 들어갔고. 아 우리가 올려야 된다고 급수 올려야 된다고 그분도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죠? 알았으면 안남영 대표가 있었으면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교육감이 뭔가 이게 이거 청소 상태가 불량해. 문제가 있어라고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현실 감각 없는 교육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 1년의 이런 학교 정화 활동과 관련된 건데 요게 이제 하나만 보면 열을 한다고. 지금 교육감이 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떻게 좀 교육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윤건영 교육감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 앞을 좀 리딩하는 데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70년대, 80년대 예를 들면 뭐 학력 신장, 정하운 이건 지금 이 아이템은 지금 아니거든. 성장 중심 교육. 이건 좀 아니거든. 시대가 바뀌어도 얼마나 바뀌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래도 그 안남영 대표한테 좀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 방향을 또 잘 잡아줄 의무가 보좌관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거는 보좌관들이 해줘야 전적으로 밑에서 저기 보좌하는 사람들 몫인 거예요. 윗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 또 하나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요번에 예를 들면 정화운동 부분을 조금 보고 싶은 게 한번 그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차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박. 그쵸. 차박하고 나면 다 그냥 쓰레기를 거기 놔두고 간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어린 시절에 이런 부분에 좀 정화운동 같은데 좀 훈련을 시키면 어른 돼서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런 마음은 보면, 어른들 누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고민하는 우리 어른들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을 거예요. 안타까워서 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좀 사고방식은 70년대, 80년대 좀 바꿀 필요는 있다. 좀 더 유연하게 시대 흐름에 맞게. 본인이 바꿀 수 있어요? 나이도 그렇고 교육 철학도 탁 정해져 있는데 보좌진들이 잘 그걸 잘 해줘야죠. 그럼요. 자꾸 올려줘야죠. 이렇게 서포팅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해서 현실 감각을 갖추도록. 그러면 저기 도지사도 많이 돌아다닌다는데 시군으로 교육감님도 학교 현장을 막 돌아다니면 청소해야 되나 참 애들? 아니요, 그거 교육감님 모신다고 우리 기름칠 그래, 그 마루에 그래. 기름칠하도 그런 거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저는 교육감님한테 정말로 일선 그 왜 탕평이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진용에 갖추는 것 말고도 그 이 사람 팔을 가리지 않고 괴팔을 가리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현장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하셔야지 필요하죠. 않나. 뭐 종교조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 저기 있고 뭐 당연히 뭐 위에 있으면 욕 먹는 건 당연하니까 내가 덜 욕 먹을 방법이 뭐 있느냐 이런 오픈마인드 좀 필요하죠. 그쵸. 아쉽죠. 윤 교육감이 반전교조는 아니에요. 본인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전교조를 때려잡자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안 잘 녹아들어야 되니까. 되는데 아직은 시작이라 그런 것들이 좀 더 지켜보죠. 언제까지 한 6개월 정도? 4년. 타임은 얼마 안 남았어요. 100일까지지 뭐 이제 100일 한 20일 남았는데 그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우리 뭐 빅3인데 한 명 얘기 안 했잖아요. 또 심심하실 거 아니야. 이범석 시장님 어떻게 저 유럽 가는데 뭐 잘 가라고 뭐 전화라도 한 통 왔습니까? 아니 뭐 김병국 의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김 회장님이. 대리 청정인지 뭔지 서로가 누가 청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대리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멘트가 더 재미있는데? 이범석 상황이 김병국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도 들리는 듯한데 전화는 그 시장님은 안 오고 의장님이 대신 다 돌리는 거 보면은 또 상황이 이범석인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이범석 시장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또 다음 주에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안 하게 해주세요.
시키면 잘해서 그래서 더 잘해. 안 시킬까 해도 시키면 잘하시기 때문에 시즌 5의 그 주역으로. 다음 주 이범우 시장님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